예, 안녕하세요. 더블체크의 예, 레드스타입니다. 예,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이네요. 예, 그동안은 카톡으로만 리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이게 바닥을 이제 시장도 바닥을 쳤으니까요. 예, 시장 상승 기념으로 좀 목소리도 들려드리고자 일단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좀 원활한 소통도 있고 좀 더 그 다양한 방면으로 좀 강연이라기보다는 뭐 시향 전달, 그다음에 전략 이런 부분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자주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첫 방송이라 아직 좀 버벅일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의 100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여기 보시면 좀 굵은 선이 코스닥의 120 월봉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년 평균선입니다. 웬만해서는 여기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뭐 IMF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나 깰 수 있는 그런 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인데, 이번에는 미중무역 분쟁에다가 뭐 화이트리스트에다가 뭐 바이오들, 뭐 티슈진, 신라젠, 뭐 메지온, HLB 웬만한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의 개별적인 악재가 비 오는 날 하수구로 이렇게 폐수 버리듯이 다 터졌죠. 쟤도 방류하고 나도 방류하고 하면, 예, 누가 폐수를 방류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이 방류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나 이런 악재를 숨기고 있었는데, 아, 이번 기회에 터트리자. 매도 같이 맞으면, 예, 좀 덜 아프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악재가 계속 쏟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이오 쪽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개인들의 신용 매도 물량이 좀 엄청나게 나왔고요.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안 팔면 뭐 하한가에 강제로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는 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반대 매매지만 반대 매매를 당하기 전에 그냥 내 손으로 매도하겠다 하는 물량도 많았을 테고, 그리고 신용으로만 사람들이 샀나요? 스탁론들 많이 썼죠. 뭐 무슨 머니 스탁론 그러면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스탁론 업체들에서도 빌렸던 자금들도, 예,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월선을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으나 뭐 그런 악재들이 다방면에서 터지면서 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주식을 만약에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 아니면 오래 쉬었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그냥 눈 감고 대충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기왕이면 주도 섹터에서 주도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더 좋겠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마지막에 코스닥에서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는 신라젠 때문이었습니다. 신라젠이 뭐 정상적으로 하락을 했으면 괜찮은데,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급락을,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 쩌마를 갔습니다. 그냥 하한가면 뭐 거래라도 있었을 텐데, 이게 8월 1일 날 44,500원에 그 종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장 끝나고 임상 중단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날 쩌마, 그 다음날도 쩌마, 그 다음날도 쩌마, 이 3연속 점 하한가를 가면서 45,000원이었던 주가가 아무도 팔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최저가는 뭐 12,6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팔 수 없는 상황에서 45,000원에서 15,000원이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게 뭐 시가총액 뭐 500억짜리 조그만 주식도 아니고, 당시만 해도 시총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됐습니다. 3조에서 4조. 3조 4조짜리가
점화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를 나가려면 거래가 돼야지 반대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매매. 근데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라젠 매도가 안 되니까 다른 주식을 팔게 됩니다. 다른 주식. 예를 들어 뭐 상상인이라든지. 비슷하죠, 차트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 상상인의 좀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신라젠을 투자하지 않았었을까? 신라젠을 매도가 반대 매매가 안 되니까 뭐 상상인 같은 종목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상상인 같은 종목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G3BNT도 마찬가지고요. G3BNT도 어제 갑자기 좀 하한가까지 갔었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기회가 이런 거 반대 매매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을 사는 게 또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제가 카톡방에서는 뭐 단타로 먹고 나오시라고 해서 단타로 먹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 왼쪽 위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샀지만 개인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다급하게 절실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 시장은 계속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용 물량이 개인들 신용 물량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신용 물량이 계속 털리고 그리고 문제가 됐었던 신라젠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이제 신라젠을 못 팔아서 다른 종목을 파는 괜히 그 가만히 있었던 종목을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고요. 보시면 자, 코스닥 차트를 다시 봐드릴게요. 일단 뭐 어제보다 이틀 전 차트를 볼게요. 이틀 전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이틀 전이면 여기죠. 여기인데 이틀 전에는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급반등을 그러니까 하락 마이너스 5%까지 갔습니다. 화요일날. 왜냐면은 이때 반대매 물량 월요일날 7%가 하락하면서 7%나 주가가 빠져 지수가 7%가 빠졌으면 종목들은 막 10% 20%씩 빠졌었잖아요. 그때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었죠.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하한가에 매도하는 물량이 엄청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했죠. 저가 매수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때 당시에는 신라젠이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 매매율이 나와서 다시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 물량들이 대부분 청산이 되면서 어제도 올라줬고 오늘은 코스닥이 강하게 3.7%가량 상승해줬죠. 근데 거래소가 못 올랐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거래소가 올랐던 이유는 지금 보시면 거래소 차트인데요. 오늘이 보시면 상대적으로 약하죠. 코스닥 비하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이 오르면 손해보는 포지션이었어요.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3.7% 올랐는데 거래소는 0.6%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그런 시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악성 매물이었던 신용 물량은 다 털렸고 신라젠도 하한가가 풀렸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일본 문제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이제 일본이 수그리고 들어갔잖아요. 뭐 엄청나게 공갈포 날렸죠. 뭐 무슨 수출도 안 할 거고 뭐 수출 규제 품목도 늘릴 거라고 했는데 결국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그 탈락은 시켰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규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갈포만 날렸었던 건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안 팔겠다. 솔직히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고객이 갑인데 무슨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슈퍼마켓 주인이 나 이제부터 물건을 안 팔겠대. 그러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은 번거롭지만 좀 옆집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멀더라도.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좀 강하게 나오진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특히 또 시장을 또 급락시켰던 부분이 환율 문제. 특히 위안화가 뭐 7위안 가는 그 넘게 올라가면서 약간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또 환율 전쟁과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죠. 그 중국의 그 무역 협상단이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안심시키는 요인이 됐고, 뭐 이런 악재들이 다 소멸이 됐거나 아니면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최소한 다음 주는 뭐 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시장이 V자로 반등해주면 이렇게 쭉 급락했다가 쭉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게 베스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W자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섹터는 뭘 봐야 되겠느냐? 물론 솔직히 지금은 뭐 대충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주도 섹터를 사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주도 섹터가 급락하기 전에 강했던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는 그때 그 급락 전에 강했던 섹터가 5G 관련주랑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었죠. 그쪽 종목을 좀 보자면,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뭐 테스나라든지, 테스나 지워야 되겠네요. 예, 테스나 오늘 뭐 한 거의 9% 가량 상승을 했고요. 뭐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한 260억 가량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최근에 뭐 어제만 빼고는 거의 계속 좀 매도 그 기조였고요. 오늘 외국인도 한 13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도 한 1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좋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페스도 네페스도 보시면 수급이 이거는 테스나보다 더 좋죠. 예, 테스나보다 더 좋네요. 네페스를 더 잘 봐야 되겠네요.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랑 기관은 사모펀드까지 네페스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테스나도 좋지만 지금 보니까 네페스에 더 좀 매력이 좀 끌립니다. 예. 그리고 5G 관련주 중에서는 오이솔루션이 당시에 가장 강했고, 급락하기 전에 가장 강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은 다 급락을 하는데 오이솔루션은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 남들 다 급락하는데 7만원에서 뭐 6만원까지 갔으면, 평소 같았으면 많이 빠진 거지만, 지금 봐서는 다른 애들은 뭐 20, 30%, 뭐 3, 40% 빠졌으니까 잘 버텼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좀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KMW, KMW 이 종목도 수급이 좋죠. 수급도 좋고 차트 좋고, 남들 다 급락하는데 혼자 뭐 지가 뭐가 잘났다고 혼자서 그냥 급등하고 있고, 계속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강한 놈이 솔직히 더 강합니다. 뭐 급락했다고 싸다고 사봐야, 다른 강한 놈들 올라갈 때 그 급락했던 밑에서 쭈글거리는 애들은 계속 그냥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수급도 괜찮네요. 외국인들 오늘 많이 사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장 막판에 장 막판에 AD 테크놀로지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는 뭐 하도 종목명이 길어서 그냥 AD 테크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봉입니다. 예, 요거 제가 왜 종목 추천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데, 최근에 뭐 일본 수출 규제도 어쩌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도 급등을 했었고, 앞으로도 뭐 그럴 기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업황이 좋아진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한 장대 안봉, 강한 그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에서 또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오늘 다시 여기를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차트도 좋고 업황도 좋고, 그 다음에 수급도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 오늘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예, 이제 바닥 왔죠. 이제 외국인들이 3일 전부터 계속 사주고 있고, 예, 기간도 사주고 있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업황도 좋고.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게 아니고 AD 테크놀로지. 예, 이거는 어쩐지 수급이 너무 좋더라. 어쨌든 예, 개인도 AD 테크놀로지도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랑 뭐 외국인도 소량이지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도 많이 매수를 하고, 어쨌든 업황 좋고, 차트 좋고, 수급 좋고. 그래서 제가 99점짜리 종목이다. 1점은 왜 뺐냐면 이름이 너무 길어요. 회사명이 AD 테크놀로지가 뭐야? AD 테크까지만 하지. 예, 그래서 1점을 뺐습니다. 이상이면 이렇게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황도 말씀을 드렸고,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짧게 자주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추천인가요? 즐겨찾기인가요? 구독하고 추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프리카 방송이랑 유튜브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뭐 계속 카카오톡 방에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좀 사람이 없어서 솔직히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좀 더 즐겁게 리딩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주변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초대해 주시고요. 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유료방 되면 뭐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무료방을 없애고 유료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료방은 무료방대로 하고 유료방은 또 유료방대로 하는 거니까, 주변에 좀 친하신 분 계시거나 아니면 주식에 빠뜨리고 싶은 분 있으시면 꼭 초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